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안전대하고 관련돼서요. 배워보셨고,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추락의 재해가 항상 그 제일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일체형 발판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개선된 부분들, 물론 이제 최근은 아닙니다. 사실상 최근은 아닌데요. 이 일체형 발판에 대한 내용하고 요게 이제 51% 정도 이상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요게 이제 재해 어떤 재해의 유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재해의 어떤 발생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생률. 그래서 이제 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건 추락, 뭐 붕괴 전도, 그 다음에 뭐 도계, 그다음 감전, 뭐 협착기,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바 형태로 그리실 수도 있고, 각자가 이제 나타내실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추락이면 여기도 뭐 어떤 붕괴나 어떤 전도,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끼임이 있고요, 협착이 있겠고요, 협착, 그다음에 여기 감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낙하 비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표를 이제 가지고 개념들 또 잡아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악천후에 관계된 악천후시 작업 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제 구분하고 어떤 내용 이렇게 이제 있으면 표도 이제 다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어떤 폭풍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설, 그 다음에 이제 강우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이제 4도 이상이냐, 4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평균 어떤 그 풍속 있잖아요. 풍속이 이제 V로 나타낸다면 평균 평균 풍속이 이제 10m/s냐, 이렇게 됐을 때 10분간 요 내용도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회의 어떤 강설량에 있어서 이제 요게 25cm 이상이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1회의 강우량이 이제 50mm 이상,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그 폭풍이나 강설이나 강우나 지진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도 이제 자주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적재적소에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망사의 인장강도예요. 방망사의 이제 인장강도. 방망사는 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물코가 다수 연결된 것을 이제 방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인장시험기에 대한 어떤 시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양단시험, 그리고 이제 등속 인장, 여기 이제 낙하시험이 되겠죠. 낙하 테스트, 양단 테스트, 낙하 테스트. 자, 그래서 요 표는 이제 요게 또 많이 나오고, 이제 요 표를 많이 그려주실 거예요. 어떤 그물코가 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두 칸 더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망사의 이제 인장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물코의 어떤 그물코의 크기 이제 센티미터 기준으로 해서 10cm냐, 5cm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망사의 종류가 있을 거다.
킬로그램을 나타내고, 가로 안에 쳐서 이제 그 넣을 부분은 폐기시의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폐기시 인장 강도요. 폐기시 인장 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은 이제 매듭이 없는 방망하고 매듭이 있는 방망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0cm일 때는 이제 240kg, 방망사 이제 240kg이 있고, 여기 이제 150이 있고요. 폐기시에. 요거는 10cm 때 매듭이 있는 부분은 200하고 이제 135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 부분은 없겠고요. 110에 이제 요게 60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또 있죠. 이렇게 방망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달기 로프다. 달기 로프고, 요게 이제 테두리다. 테두리에 대한 로프가 되겠고요. 이제 또 재봉사가 이제 그 사이사이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격자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듭이다. 매듭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요렇게 이제 크게 해서 요 부분은 이제 일단 방망이 되겠다. 방망이 되고, 여기 이제 어떤 시험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물코인데, 그물코 크기가 10cm 이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방망사의 어떤 구조를 이제 방망사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도 있고요. 이제 방망사에는 이제 요것도 있겠네요. 방망사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 구조물을 이제 앉혀가지고 구조물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물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 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층마다 이제 8m마다 첫 단을 원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3m가량 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방망을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락 방지망, 이제 추락 방지망이 아니고 추락 방호망이 되겠죠. 낙하물은 방지망이다. 낙하물 방지망. 그래서 참고로 이제 낙하물은 이제 어떤 것이냐? 낙하물 방지망은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단은 이제 그 18m하고 그 위에부터는 또 이제 1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추를 이제 10kg, 80kg죠, 80kg의 추를 이제 10m 높이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추락 안전망에, 이런 안전망에 정기 시험을 6개월마다 이제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면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3에서 5m 정도 그 밑에서 이제 방망을 친다. 요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 지표면이 이제 너무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그래서 여기 아니고, 이제 만약에 그린다면은 제대로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8m입니다. 10m가 너무 작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1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추락 방호망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옥상부에 어떤 난간대의 어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최하단 부분에만 이렇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면요. 이제
무제의 이제 1배수, 요거. 무제 운동 이제 1배수. 요거에 대한 어떤 정의가 보면은 이제, 1인당 평균 근로자 수가 있죠. 근로자 수에 이제 100을 곱해주고, 다시 이제 제해율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총 제해자수분의 이제 연간 총 근로 시간수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해율이라는 게요. 제해율이라는 게 이제 몇 년입니까? 이제 5년간 평균 제해율이 되겠죠. 평균 제해율이다. 노동부 자료를 이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다. 연평균 어떤 이런 근로 시간수, 연평균 근로 시간수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부 자료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표가 있을까요? 또 표가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어떤 위험 예지 훈련 있죠. 위험 예지 훈련. 우리가 이제 TBM 할 때 많이 이제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업장 내에서 이제 작업에 이제 할 때 이제 전중 후에 이제 어떤 단시간 내 소집단 어떤 활동이다. 소집단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토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이나 이제 사고를 이제 예방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예지 훈련 하면은 이제 우리가 딱 눈에 그 머릿속에 이제 띄어야 될 것이, 떠올라야 될 것이 이제 현상 파악, 본질 추궁, 현본 대목이죠. 현본 대목, 대책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이제 선정하는 그러한 플로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현상 파악을 하니까요.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본질 추구할 때 이제 TBM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또 대책 선정할 때 또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선정 때에는 이제 어떤 지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브레인스토밍이 또 이제 엮어지네요. 브레인스토밍이 엮어지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이 나오는데요. 무량대수라고 이제 저는 했거든요. 무량대수. 그래서, 무량대수가 아니고, 비자대수. 그래서 비판 자유, 수정 대량. 이런 건데, 어떤 얘기냐면요. 대량 발언할 수 있게 오픈해줘라. 그리고 수정 발언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금지. 그리고 우리 자유분방하게 하자. 그래야지만이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VE 기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어떤 비주얼 엔지니어링, 어떤 이러한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 따라오는 그런 부분은 이제 VE 기법도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엮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지적 확인을 할 때요. 지적 확인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지적 확인할 때. 보면은 이제 적어도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보면요. 자, 이 원도 이제 보시면, 자, 지적 확인 생각하시고요. 이 원을 이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게 이제 어떤 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큰 부분, 요 부분에 이제 2.85%, 2.85% 좀 크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2.85%. 자, 그래서, 지적 확인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 확인의 효과. 좀 크게 나타냈고요. 요게 이제 1.5%. 예를 들어서 이게 1.5%.
요게 1.25%, 이제 0.8%까지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이제 5조작 발생률입니다. 5조작 발생률. 그래서 지적 확인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어떤 것이 있냐면 5조작에 대한 발생률이 2.85%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5조작률의 발생률이 2.85%가 됐었고요. 요게 이제 지적만 하는 경우입니다. 지적만 하는 경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인만 하는 경우, 확인만 했다. 근데 요거는 모든 지적 확인 이런 것들을 다 했다. 뭐 안전대 상태 좋아, 뭐 양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 하고 TBM 많이 하죠. 저도 뭐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이러한 표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개념도에서 TBM이 나오면 뭐 이런 것도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분이니까 4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이제 20분간만 이제 그림이나 공식 도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뭐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사실 모르고 순간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이제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인력 운반 작업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떤 단무불이다. 단무불. 단순한 작업이요. 그리고 이제 무리한 힘이 이제 작용할 때 무리한 힘. 그리고 이제 어떤 불안전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25kg 이하 물체 운반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15kg 이하의 물체를 이제 운반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주시죠.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여기 어떤 화살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화살표가 있다. 제가 좀 잘 못 그렸는데요. 꼭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보면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또 이렇게 또 동그라미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모도 이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네모도 이제 이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김에 한번 이쁘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셔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이제 여기다 넣어줍니다. 단순한 이제 반복 작업입니다. 단순한 작업도 맞지만 단순한 반복 작업, 그리고 이제 무리한 힘, 불안전한 자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발생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플로우차트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청장년층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또 고령층에 대해서 뭐 어떤 보건대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안전시공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시공 관리 체계가 있어요. 체계.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플로우 차트처럼 해서 배워보고요. 위험성 평가하고 이제 같이 별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